의외로 이런 부분을 놓치시면 심사위원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게 되고 이건 필수로 납부하셔야지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대표님, 잠깐만요. 아직도 내 통장에 있는 돈만 쓰거나 대출받아서 사업하고 계신가요? 나라에서 적게는 500만 원부터 많게는 1억 원 이상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사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갚아야 하는 대출이 아니고요. 사업을 시작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IT 스타트업이나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부터 제조업, 서비스업, 소상공인까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지원금이 없는 게 아니고 어떻게 준비해야 뽑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반복해서 접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사업에 맞는 지원 사업을 찾는 건데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들이 모여있는 기업마당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포털에서 기업마당을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나에게 맞는 지원 사업을 찾을 수 있도록 신청 가능한 지원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것만 1,400건에 달하네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무래도 지원 사업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의 지원 사업만 보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보통 하나의 지원 사업은 1년에 한 번 모집하고 나면 내년까지 모집하지 않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 우선은 합격할 기회를 늘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된다면 여러 사업에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사업에 선정되려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계획서를 잘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2번째 단계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써보신 대표님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업계획서 단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계세요. 심사위원들은 짧은 시간 안에 수십 개의 사업계획서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사업계획서는 빽빽하고 어려운 계획서가 아니라 한눈에 이해되는 계획서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눈에 잘 들어오는 사업계획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표나 그래프, 시제품 사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차별성과 사업을 통해서 이끌어낼 핵심 성과가 한눈에 보이도록 강조합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글쓰기 대회가 아니라 심사위원이 짧은 시간 안에 왜 이 팀을 뽑아야 하는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신청자를 모집하는 기간이 사업별로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신청 공고가 나온 뒤에 준비를 하시면 생각보다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에 제출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진짜 많으세요. 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사업의 신청 접수 홈페이지는 미리 가입도 좀 해두시고 혹시 국세나 지방세를 미납하셨다면 이건 필수로 납부하셔야지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꼭 납부해 두세요. 그리고 여성기업이나 벤처기업 확인서 같이 특정 사업을 신청할 때 가점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은 미리 갖춰두시고 사업계획서 양식도 미리 받아서 초안을 작성해두고 여러 번 수정하면서 완성도를 높여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3번째는 발표 심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표 자료만 잘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디자인에도 엄청 신경 쓰시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발표장에서 심사위원들이 보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건 또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그리고 발표 심사할 때는 심사위원분들이 발표 자료뿐만 아니라 발표하는 내용,
그리고 사업계획서와 미리 제출하신 견적서 같은 그런 증빙 서류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실제 이 기업을 지원했을 때 계획대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투명하게 사업비를 잘 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와 발표 자료, 그리고 발표자의 발표 내용, 증빙 서류의 내용을 일관성 있게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그런 건 기본 아니에요? 하시겠지만 실제 심사장에서 살펴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적이 있습니다. 계획서 상에는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 용도의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를 신청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셨는데, 증빙 자료로 제출한 견적서를 보면 시제품이 아닌 이미 기업에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생산을 위한 견적서를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지원금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환수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지원하시는 과정에서 의외로 이런 부분을 놓치시면 심사위원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건 또 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꼭 신경 써주세요. 한 번 떨어졌다고 실패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선정되는 기업들을 보면 여러 번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고 또 보완하면서 결국 선정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같이 다뤄볼게요. 감사합니다.